자, 반도체주 그리고 로봇주, 반도체와 로봇을 겸하는 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죠. 생각보다 조금 많이 늦었습니다. 로봇 쪽으로 보나 반도체로 보나 조금 둘 다 조금 늦게 나오는 셈이 됐는데요. 자, 길게 지난 연초에 이제 로봇 이슈를 타고 큰 폭으로 주가 상승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되에 밀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리바운딩 된 다음 추세 하락 형태로 지금 쭉 눌러왔죠. 뭐 깊게 가격 조정의 형태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의 성격을 띠고 움직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가격이 5월 15일에 가격이 18,000원대였고요. 그 다음에 저점을 기록하는 게 지금 13,500원이니까 약 5,000원 정도, 30% 정도 눌러 들어온 거죠. 5월부터 시작해서 4개월 동안 늘어져서 내려왔는데 30%라 그러면 뭐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은 아니죠. 그러니까 현재 범위를 보게 되더라도 주가 변동 범위 구간으로 해서 살펴보게 되면, 자, 연초 저 아래쪽에서 출발을 해서 자 위까지 이렇게 들어왔던 이 구간에서 아래쪽 61.8% 마지노선을 내려가질 않습니다. 한번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늘어진 상태로 이렇게 진행되는 흐름. 그러니까 사실상 기간 조정 형태로 들어왔다가 이제 후발로 올라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고영이라고 하는 종목은 이제 최근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로봇이죠. 뇌수술 로봇. 뇌수술 로봇도 고영은 들어가서 진행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FDA까지 받고 이제 계속해서 로봇 얘기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본업은 자 로봇주가 아니고 본업은 반도체입니다. 본업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올라야 맞는 거죠. 지금 반도체도 오르고 로봇도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관심에서 조금 관심에서 멀어졌어요. 뉴스를 계속해서 만들어내 가지고 이슈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본다 그러면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로봇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의 스마트 팩토리에서 시작해서 휴머노이드 지나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그게 아닌 기업들 같은 경우까지 덩달아서 올라 들어가는 흐름을 보였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제도 분석을 해드렸던 구 PNS 미케닉스, PNS 로보틱스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뭐 스마트 팩토리 이쪽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이 고영 같은 경우도 로봇 쪽에서 분야에서는 헬스케어 로봇이니까요. PNS 미케닉스 얘가 헬스케어 로봇이죠. 재활용 로봇이고, 그리고 고영의 경우는 뇌수술 로봇. 그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 고영의 경우에 잠시 그 주가가 현재 보이고 있는 실적에 비해서는 꽤나 높아요. 38배, 굉장히 높죠. 이건 이제 뇌수술 로봇에 대한 기대 때문인데, 자 이거 원래는 뇌수술 로봇 이전에도 굉장히 강했던 기업이에요. 3D 검사 장비 업체로 예전에는 리노공업이나 이오테크닉스나 이런 종목들과 같이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기업입니다. 과거의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주가예요. 이런 주가. 아래쪽에 있는 종목을 전에 다른 종목들 지금 굉장히 강한 원래부터 이제 기관들이나 뭐 이런 쪽에서 좋아하는 TS 같은 종목을 엮어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죠. 자 저기 보면 이제 TS 같은 종목이 예전에 이게 테스 같은 저 앞에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테스를 설명드리면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종목 중에서 최강의 종목 중에 하나다. 자 이전에 2017년 사이클 같은 데 보면 테스가 제일 강해요.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었죠. 지금도 뭐 잘 아시다시피 테스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2017년 삼성전자가 미쳐 날뛸 때 이때도 테스 같은 경우에 가장 강한 흐름들 보고 있고요. 그리고 2등이 바로 이 종목 고영입니다.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라든가 그 외에 나머지 종목하고 비교도 안 되는 2017년에 랭킹 1위, 2위 이렇게 됐었어요. 그 다음에 2020년 슈퍼랠리 때에도 리노공업이어서 2등을 차지하고 있던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고영이라는 종목이 반도체 쪽에서도 굉장히 강한 기업이에요. 다만 이제 이 3D 검사 장비 같은 경우가 과거 2010년대 시절까지는 3D 검사 장비라는 게 고영 이 종목 하나밖에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경쟁자들이 꽤나 많죠. 그래서 이제 고영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라고 작정을 해서 저 때부터 시작해서 10년간 투자한 결실이 바로 지금의
뇌 수술 로봇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는 사실은 뇌 수술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뭐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닐까요? 앞으로 돈이 들어올 거다라는 이 기대인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거죠. 검사 장비. 요거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실제로 이익을 내고 요게 앞으로 이익을 내줄 거다라고 하는 기대, 요 기대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조금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 비하면 좀 많이 높죠. 지금 비어드렸던 리노공업하고 반도체 최강주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이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리노공업이 25배 기록하고 있고, 이 기업들은 독보적인 기업들이죠. 이오테크닉스 점유율 80%의 기업인 얘가 34배거든요. 이게 그리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HPSP에 이어서 반도체 이익률 2위.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걸 그렇게 꺼려하지 않는 기업이죠. 종종 반도체 기업들은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발주 수주 관계 이런 부분들 일을 하신 분이다 그러면 누구나 이해를 하실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나오죠. 야, 사장님 요즘 뭐 논하신다면서요? 아, 사장님 대박 나셨다며? 이렇게 발주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수주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럽죠. 아, 이거 기름칠을 해야 되는 거야? 아, 이거 단가 낮춰달라는 소리야?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름도 바꾸질 않고 뉴스에 자꾸 드나들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이런 거 나오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기업이 바로 이 리노공업 같은 회사죠. 이익률이 45, 46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30%에서 40% 들어와서 이제 50%를 바라보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25배, 34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점유율 1위,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내 점유율이 80% 점유율일 겁니다. 이게 글로벌 점유율도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국내 95%, 해외 60%, 거의 혼자 다 먹는 기업이죠. 자, 이런 기업들이 34배 수준을 보이는 걸 감안을 하게 되면 고영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싸다는 이 얘기가 로봇 쪽에 기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뚝뚝 떨어졌다가 이제 돌아 나오기 시작할 2027년이 되어도 2022년의 실적 이익을 회복을 못합니다. 매출은 회복이 되는데 좀 느리죠. 그래서 요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늦게 진행됐다가 늦게 이제 출발을 하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 반도체 상황이라면 이 반도체 네임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튀어나오는 국면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한 종목씩 후발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지금 매일 추천을 드리고 있죠. 저 앞쪽에 TCK 같은 종목들로 비롯해가지고 지금 매일 하나씩 추천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앞쪽에 시리즈에서 내드렸던 TCK 같은 종목들 지금 이렇게 가버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영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으나 반도체와 로봇이 다 튀어나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못 오르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이제 시세가 출발을 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우선 이제 현재 자리 정도라 그러면 요 구간에 대해서는 매수를 해볼 만하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기는 높지만 반도체 플러스 로봇에 대한 기대까지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최소한 이 블럭 위쪽까지는 올라와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약 20% 정도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로봇 쪽에 후발을 노리거나 반도체 쪽에 후발을 노리거나 이제 뭐 양수 겸장인 상태 이 정도 기업이라 그러면 지금 조금 늦게 이거 뭐 사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진입해 볼 만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거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좀 많이 팔았죠. 그리고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로봇 쪽에서 워낙 강력한 인상을
보여주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눌려 들어가는 동안에 개인 쪽에서 계속 사들여갔고요. 그리고 이 개인들이 이제 다 털고 나가고 있죠. 다 털고 나가고 뭐 기관들 같은 경우는 기관 앞에 샀다가 이제 쭉 또 기관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털고 이쪽에서 터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던 외국인은 1,700만에서 1,400만까지 지금 외국인이 반도체 쪽을 전체 사니까요. 지금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반도체를 보고 사는 기업이다. 상태다라고 봐야 될 테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로봇에 대한 기대 때문에 들어갔다가 주가가 민기적민기거리고 늘어지니까 쭉 파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뒤쪽에서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이제 커버에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잠깐 눌리는 자리에서 팔고 있다가 이제 오를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 종목 정도라 그러면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은 개인들을 떨고 내고 외국인과 기관이 채워나가는 형태 살짝 넘어 들어가서 위에 라인 넘어 들어가고 있죠. 자, 이 정도의 종목은 일단 따라 붙어도 충분하다. 반도체가 돌면 어김없이 같이 돌 수 있는 이제 지금 이 1차 밴드 종목들이잖아요. 이거 다. 자, 앞에 쭉 설명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다 자기 분야의 최강자들 반도체 내에서도 뭐 장비주들 같은 경우 전공정 장비 같은 경우도 장비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후공정 장비들 같은 경우도 쭉 놓여져 있고 부품도 있고 소재도 있고 전부 반도체에서 얘가 없으면 제대로 안 돌아갈 만한 1차 밴드 종목들 지금 쭉 설명드린 겁니다. 이 고영 역시 마찬가지 그 1차 밴드급에 해당되는 종목이고요. 그런 경우라 그러면 반도체가 돌 경우에 어김없이 실적이 올라가는 종목,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자, 고영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시간이 되면 오르고에서 이제 오늘의 종목들 나오기 시작하죠. 자, 오늘 아침 시세 같은 경우 오늘도 여전히 반도체에다가 자, 어제 약세 섹터로 점검을 해드렸던 조선 기자재 원전 이쪽에서도 다시 반등이 돌아나는 순환형 강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들어가야 될까요? 반도체를 이렇게 후발주 중심으로 계속 돌아 들어가야 될까요? 로봇을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한 3일간에 걸쳐서 똑 떨어졌다 돌아나는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 지금 한 4% 정도 단기 기술적 저점에서 반등 나오고 두산 에너빌 반등 나오고 있고요. 뭐 들어가야 되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오르고의 도움을 받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오르고 각 스토어에서 오르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 다음에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하고 입장을 하시면 24분 무려 24분의 실전 투자 최고 전문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중에서 코인 자, 지금 금리 인해 가지고 뭐 코인 주식시장 금 뭐 할 값이 지금 다 오르고 있죠? 신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코인 전문가 2분 있고요. 그리고 주식이 22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식이 22명의 전문가들이 전부 다 똑같은 종목을 똑같은 접근법으로 거래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전문가 24명씩이나 했을 필요는 없겠죠. 자, 24명의 전문가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타의 종목이 동시에 추천이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같은 종목이 동시에 무더기로 추천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쪽의 전문가 A 전문가 재료주 매매하는 전문가가 한진중공업을 고른다라고 하면 테마주 매매하는 전문가의 경우에는 뭐 또 세진중공업을 고르고 그 뒤에 이제 저처럼 이제 저평가 쪽을 다루는 사람이라 그러면 삼형엠텍을 고르고 그리고 이제 세력형태 뭐 삼형엠텍을 세력형태로 삼형엠텍을 고르고 또 저평가 쪽에서 오리엔탈 전공을 고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장 상황에 따라서 최근 같은 강세장이라 그러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아래에서도 계속해서 하나씩 계속 떼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약세 장세로 들어간다더라도 지난 4월달에 저희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약세 장세로 들어간다면 틈새 쪽을 공략을 한다는 얘기죠. 이제 주도주 대부분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선 반대 시소로 틈새 타마가 돌아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 같은 경우에 트럼프 정책 수위죠. 이번 4월 같은 경우는 대선 정책 수위죠. 그리고 시장이 시장 하락이 완료되고 나서 반등되는 국면에서는 다시 주도주 쪽 두산 에너빌, BHI, APR, 현대마린엔진 이런 종목들 집중적으로 추천들어가지고 전부 200%다 넘어갔죠. 자,
APR도 200% 넘어갔고요. 두산에너빌도 200%를 넘어갔고요. 현대마린엔진도 200%를 넘어갔고 BH도 다 200%는 다 넘겼어요. 기본으로. 전부 다 이렇게 수익을 다 내려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주도주로, 테마주로, 세력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일단 24명 다 들어가세요. 다 들어간 다음에 우선 전문가가 어떤 스타일로 거래를 하는지 그거부터 쫙 구분을 해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자라 그러면 스타일 다른 중으로 최소한 4사람 정도는 일단 메인에 딱 박아놓고 살펴보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하고 그런 흐름하고 관계없이 이제 또 나하고 잘 맞는 전문가들 이렇게 가지고 이게 세팅을 시켜두게 된다라면 장 상황이 좋으면 다다익선이 되는 거고요. 장 상황이 그렇게 안 좋다라고 하도록 타격을 상대적으로 손실을 굉장히 적은 폭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틈새주 집중으로 공략을 하면 되니까.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오늘도 대박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